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10.59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3%가 올랐습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기름값 등 교통 관련 품목은 12.4%, 식료품은 6.4%가 올라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강원도 지방의회들의 국내 연수 실태 집중 보도, 저희 춘천 MBC는 강원도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 현황을 모두 입수했는데요. 제주도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 교육을 듣고는 몇 달 후에 똑같은 일정표로 같은 교육을 또 들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의회 의원들은 인원을 나눠 올해만 제주도 6차례, 보령으로 1차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일정표를 모두 받아 살펴봤습니다. 7월 초 제주도 교육 일정과 11월 중순 보령에서 열린 교육 일정표입니다. 날짜랑 장소만 다르고 3개의 교육과 세부 내용, 교육의 순서와 일정, 심지어 강사진까지 모두 판박입니다. 불과 4달 차이로 선거 전략 교육과 예산안 심사 방법, 의정 질문 노하우 교육을 2번 들은 겁니다. 이수근, 안정민, 최미옥 원주시 의원이 수료한 이 교육에 세금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고 조를 나눠서 가다 보니까 장소를 선택하고 일정을 선택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조창휘, 유선자, 이재용 의원도 마찬가지. 올해 6월과 11월 2차례 제주도를 갔는데 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데도 한 원주시 의원은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비를 조금 더 배로 좀 세워서 2번이라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힐링도 하고 올 수 있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의회도 마찬가지. 윤석훈 도의원은 지난 5월 말과 10월 말 제주도에서 열린 2박 3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2번 모두 같은 강사진, 비슷한 내용이고 2일차에 다녀온 관광지만 젊을 자연휴양림에서 비자림으로 달라졌습니다. 자료만 보면 이제 겹치고 중복되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 따로 받고 예산안 심사기법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의미 없이 반복된 국내 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그냥 각지를 돌아다니는, 특히 이것은 국내이기도 하지만 국외로 간다거나 하면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복된 교육 연수의 이유는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의회, 원주시 의회 등 강원도 대부분 의회가 아무런 교육 연수 계획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뭐 어디를 갈지 정하지도 않고 뭐 무엇을 보고 배울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그냥 관광성으로 지금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18개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내년 해외 연수 예산을 수천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배울지, 그리고 코로나19와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해외에 갈 수 있을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충남 등 일부 지방의회들은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해마다 교육 연수 계획을 세우고 앞선 교육 연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이 가장 큰 책무인 강원도 내 지방의회가 이 같은 조례는 왜 외면하는지, 강원도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의 날인 지방선거가 앞으로 1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김양호 삼척시장이 동해시의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를 하려다 갈등을 빚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동해시의 초지역적 협력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삼척시 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포항 삼척 동해선철도의 삼척 동해 통합 역사와 복합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동해시와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영동 남부 수소경제권을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삼척시와 동해시가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영동 남부 수소경제권을 구축한다면
미래의 공동 번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에서는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삼척시와 자율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하려다가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논란이 되면서 중단됐었는데 삼척시에서 행정통합 전 단계에 준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하면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제안한 수소 사업부터 주민 생활권 통합 등 논의를 점차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행정 통합까지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가 좀 일치되는 사업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뭐 행정 통합이든 아니면 메가시티로 가는 그 과정에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 수소 산업 육성, 수소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도내 삼척, 동해를 비롯해 전국 5곳을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삼척시와 동해시가 공동 운명체로서 생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첫 아파트가 지역민들에게 우선 공급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대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원주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45%로 절반 수준인데 올해 원주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은 외지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에 대한 지역민 보호책이 첫 적용된 남원주 역세권. 원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됐는데도 평균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걸 반증했습니다. 내년에는 반곡동의 주상복합 380여 세대가 착공에 들어가고 중앙근린공원 2구역이 조성되는 무실동에 약 100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훈풍에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 개발을 신청한 사업자만 9개 단지 6천여 세대 규모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700여 세대로 적은 데다 비규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주시장에 대한 외지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한껏 달궈진 청약시장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장의 활력은 다소 떨어질 수는 있는데 2,000호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오면 시장의 경쟁률이나 가격의 오름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에 공급될 아파트에도 한동안은 실수요자 우선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지인 투자 러쉬에 새 아파트는 1, 2억 원 웃돈을 줘야 살 수 있고 기존 아파트도 1년 새 평균 5,700만 원이나 올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원주 지역에서 9,100여 채의 아파트가 매매됐는데 이 중 49.3%, 절반에 달하는 4,500세대를 외지인이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 무주택 가구가 전체 15만 가구의 45%인 6만 7천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3,800세대에 달했던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고 8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단지만 지역 제한을 검토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일정 부분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만 놔둔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제주도가 그랬어요. 제주도가. 혁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비규제 지역에 전매 제한을 둘 수도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가 유일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을 걸어 지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과 접촉한 많은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선별진료소를 공간이 넓은 석사동 종합체육회관으로 옮겼지만 첫날부터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 진료소를 옮긴 첫날 검사를 받기 위해 선 줄이 100m 이상 늘어섰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럼? 언제 오셔서 오늘? 지금 한 50분 기다린 것 같은데요. 50분? 최근 춘천에서 하루 평균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연일 선별 진료소에 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좁은 보건소에서는 검사 업무가 감당이 안 돼 널찍한 춘천종합체육회관으로 진료소를 통째로 옮겼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지만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기존에는 3명만 검체를 채취했었는데 옮긴 이후에는 채취 인력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이상 증세가 있다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장소가 넓고 그러니까 좀 뭐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잘 이전한 것 같으세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 2,000명 안팎의 검사자가 몰리면서 진료소 이전 이후에도 일부 불편과 혼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옮긴 곳이 보건소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져 차를 끌고 온 시민들이 많아 주차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차량 그래서 택시 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가족이 오는데 주차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보건당국은 인력 확보와 검사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의 자율 방역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는 물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시고 사적 만남을 조금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지금 보건소 자리에 음압시설과 검사실을 갖춘 신축 보건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은 예산 확보도 안 된 걸음마 단계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을 집중관리 필요시설로 지정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춘천과 원주의 집중관리시설을 오는 1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했다며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추가 백신을 꼭 접종해달라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추가 접종률이 7.4%에 불과하고 최근 확진자의 61%가 돌파 감염인 것을 생각하면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방역 수칙 완화가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입장 전 발열 확인과 손 소독 등 방역의 기본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버금가는 결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강원도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임, 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의 조치가 수도권에 한정되더라도 풍선 효과에 따른 외지인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기조에 맞춰 거리두기 강화에 나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당 소속 12명의 기초단체장과 35명의 강원도 의원, 89명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 평가를 진행합니다.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선출직 공직자는 공청심사나 경선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릉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강릉시 건물을 매입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센터를 추진해 외국인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의회와 의사소통마저 부족해 이미 조성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조속히 통과돼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강릉시가 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국제 관광 재개를 준비하는 2021 강원 국제 트래블 마트가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여행업계와 항공사, 관광사업체 등 15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온라인 B2B 상담회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강원도의 관광 콘텐츠를 홍보 판매하며 향후 상품 개발에도 나섭니다. 또 필리핀 현지를 연결한 동계 관광 온라인 설명회와 원주의 야간 관광 콘텐츠 답사 팸투어도 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오늘까지 온 오프라인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영월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 도시를 목표로 지난 3월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발족했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모범적인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의 문화적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인구 개념의 관계 인구와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을 연계해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월군은 오늘 16일 문화도시 국민포럼을 개최해 내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의회가 새로 짓는 삼척의료원의 병상을 확대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새로 옮겨 짓는 삼척의료원의 250개 병상을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350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현재 15개 진료과에 142개 병상으로 운영 중인 삼척의료원은 2023년까지 삼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산업협력단이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일부 교육비 환수를 명령한 동해안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부당하게 청구한 1,800여만 원의 교육비를 되돌려달라며 가톨릭 관동대 산학협력단에 환수 명령을 내린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그리고 고성군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이들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이 주장한 행정처분 절차 위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교육비 청구 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에 캠핑카 한 대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일 새벽 내린 눈으로 600마지기 도로가 얼어붙어 60대 부부가 탄 1톤 캠핑카가 고립됐으며 119 구조대원과 견인차가 동원돼 체인을 장착한 후 산을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